지금 시노펙스 종목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음봉이 떴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거래량이 붙었고요. 그리고 지금 윗꼬리가 이만큼 남겨서 음봉이 깔려 있는데 이 고점 대비로 하면은 사실상 이만한 장대 음봉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 해도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 종목 이제 고점 찍고 끝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갈 길이 아직 먼데 무슨 소리냐. 세력의 흔들기일 뿐이다. 추세적으로 아직 무너진 거 아니다. 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뭐 세력들의 심리라던가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생각해보면은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게 없는 거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워낙 좀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여전히 핫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이런 현상을 보고서 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주식할 때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명확하게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걸까요? 이거 제 생각은 되게 명확한데요. 둘 다 맞아요. 답변으로는 좋아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둘 다 맞습니다. 이거 끝났다라고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는 음봉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하락하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되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여기서도 장대 음봉 분명히 거래량 동반해서 나왔었지만 눌리는 것 같더니 다시 나오고, 눌리는 것 같더니 다시 나오고, 사실은 신고가 찍어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스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좋은 먹거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은 달라진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물론 요 앞에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긴 하지만 3천만 주면은 뭐 많죠. 근데 이거는 거의 2배를 넘잖아요. 이게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 나온 시점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게 적은 걸까? 적지 않죠. 이때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지만 이때 가격 보게 되면은 뭐 5,000원도 안 합니다. 근데 이땐 10,000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여기랑 비교하려면 2배 줘야겠죠. 거의 3배죠. 네. 그러니까 이때도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니죠. 이 시점만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하나만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단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좋은 추세에 있는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찍어 먹고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어쨌든 요 하나만으로도 안 좋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단타가 아닌 스윙을 한다던가 뭐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가? 말한 대로 지금 거래대금 최강으로 터지면서 음봉이 이만큼 만들어졌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나가? 이걸 더 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생각이 맞아 틀려라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생각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이거는 단타다, 스윙이다 이렇게 나누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내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생각 차이거든요. 이 딱 장대 음봉 나오기 전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안 좋죠. 왜냐? 장대 음봉 맞았으니까. 분봉에서도 이 상황에 들어갔으면 안 좋습니다. 입장이 분명하죠? 안 좋아요. 근데 이때 안 들어갔어. 근데 장대 음봉을 봤네? 근데 이 종목, 이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봤더니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우상향하고 있어. 추세도 살아있어. 그러면은 이 이후에 보는 관점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나 눌림목 잡아야지? 이거 저점 좀 만들어주는 거 확인하면 밑에서 저가에서 전환 상승 노려야지? 하면서 새로운 매수 대기? 아니면 매수를 꿈꾸는 포지션의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 자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장대 한봉이 어떻게 터지든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든 그걸 기준으로 이젠 이거는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단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까요? 단타가 훨씬 더 예민한 거 맞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언제나 예외는 있듯이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이 장대 음봉 자체에 악재가 껴있는 장대 음봉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어떤 주식 투자를 하든 간에 좀 경계해야 된다. 갑자기 대표 구속된대. 그러면서 장대 음봉 나왔어. 하한가 맞았어. 이런 건 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이렇게 고점에서 뭔가 좀 세력이 흔든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점에서 그러는 거면 악재를 깔고 가다가 그런 게 표면화 됐을 때 그런 일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보통 고가에서는 그냥 흔들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은 그럼 이렇게 잘 가는 종목에서는 어니스트님도 괜찮대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트레이딩 하는 데서는 얘기할 때 세력이 흔들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조금 현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최고가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던지게 되면 물량이 크니까 쭉 나오겠죠? 이게 흔들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익 실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정도면 수익인데. 그러면은 물량을 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력이 만약에 되돌아오면 흔들기가 되는 거고요.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정리하고 끝내게 되면은 여기서 그대로 기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흔들기가 되는 거고 그대로 그 종목이 이제 포지션 정리해버리게 되면은 흔들기가 아니라 진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점에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면 유튜버들이나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세력의 흔들기다. 그러니까 좀 견뎌라.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말해주는 경향성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기대를 해요. 그걸 알아야지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겠네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이다. 의견은 뭐 나도 말할 수 있고 누구라도 말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저나 어니스님도 만약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끝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나는 끝난 것 같으니까는 팔았어. 그냥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것 정도일 뿐인 걸 거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누가 어떤 의견을 말했으므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되게 꼭 알았으면 하는 게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대세 상승하면서 우상향 크게 한 종목은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우상향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어떤 시점 날 잡고서 이게 쭉 털리게 되면 그날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 이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런 거 다 소음 같아요. 저도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제 의견을 내면은 각자 해석은 솔직히 주식 초보자나 주식 고수나 다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의견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는 정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소음이다. 이걸 좀 인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맞아요. 소음을 잘 걸러내는 것도 투자자한테 중요한 자질이자 실력의 원동력 같아요. 소음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거는 저는 기준점은 이런 거 같은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많이 말하는 거고 저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가 거기에 그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 본질을 건드는 것들은 정보가 되고요.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은 소음이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매매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게. 네. 예를 들면 야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손절했어야지. 이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포지션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왜 들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익절을 했어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이 진리가 되는 거고 그런 거겠죠. 네. 내 투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없단 말도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어니스팀이 의견을 한번 물어볼까요? 이건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반은 재미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길게 볼까요? 이런 흐름에서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쫙 밀렸어요. 거래량도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뭐 수급적으로나 흐름적으로나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예상을 해보자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일단 얘가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급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방을 잡을 만한 흐름은 아직은 보여지지 않았다. 요 정도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생각은 안 든다. 그러면은 제가 이 이유에 보고 싶은 거는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시장이 결국엔 답을 줄 건데 박스가 어디서 잡히는가.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하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돌파를 했다면은 박스가 위에서 잡힐 건데 돌파를 못하고 제자리를 왔어요. 그럼 남은 거는 둘 중에 하나죠. 가능성을 좁히는 겁니다. 원래 돌파 전에 박스에서 여기서처럼 다시 이런 준비를 하느냐 이거를 한 번 더 반복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무리를 했든 뭘 했든 어떤 행동이 들었는데 여기서 타격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밑에 박스를 다녀오느냐 이거는 세력 얘기를 해볼게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정해놓고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해놓을 수 없다. 왜냐? 시황이라는 게 있고 경제 흐름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섹터의 그 경제 활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 사람들의 투자 심리 이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걔네들도 포지션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그럼 하면 될 거다.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 좀 이거는 개인적으로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투자하실 때 어렵겠지만 복잡해지는 길보다는 가능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단순해지는 길로 가야 됩니다. 물론 너무 단순해서 그냥 홀짝으로 가면 그건 곤란하겠지만 자꾸 더 떼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하면서 너무 복잡한 투자로 가게 되면은 스스로 그거 꾸준히 이행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선은 지키되 그 선 안에서 가능하면 단순해지려고 많이 노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용기를 내죠. 예를 들면은 이거 봐. 들어가자 얘들아. 얼마나 명쾌해요. 지금 되게 힘을 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얘기였을까요? 단순하게 하라는 거는. 네, 안 그래도 뭐 이런 류의 피드백 예상을 했는데 좋습니다. 용기는 드릴게요. 네, 그 정도로 단순한 건 맞는데 이거는 선 넘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왜 선을 넘은 겁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합리적인 추세 상승선 아닌가요? 네, 인간적으로 한계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거를 여러 개 조합해라. 그냥 이 정도로까지만 좀 합의 보는 거 어떨까요?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쵸. 이거는 결국엔 같은 선이니까 1번으로 보든 2번으로 보든 어차피 하나 본 거다. 추세선 본 거다. 이런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추세선 단순하게 봤죠? 저점 높여가네? 좋았어. 오케이. 그거 단순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추세선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도 보면 좋겠고 거래대금을 봐도 되고 아니면 가격도 봐야 되고 캔들도 봐야 되고 기업의 재무나 실적 이런 거 당연히 봐야 되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단타 치면 안 봐도 되겠지만 스윙한다면 당연히 봐야 되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점점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다른데 복잡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또 파헤쳐서 이걸 알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또 파생돼서 보거든요. 그게 제가 말하는 복잡이고 단순하다는 거는 그래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추세선 대충 그리고서 이거 추세 우상향이네요. 이것도 단순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런 단순한 것들을 여러 개를 보면서 이거를 조합하는 능력을 키우자.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이게 시작인 것 같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복잡해졌다가 결국엔 다 덜어내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거를 하나로 단순하게 조합을 할 수 있다. 이게 결국엔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주 말하는 어니스트님은 수급과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지점이 그런 걸 거예요. 여기서 이런 추세선을 단순하게 그려서 보냐, 여러 가지를 보냐, 어떻게든 간에 궁금한 건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여러 가지 당신처럼 보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서 어떤 흐름을 예측하거나 잘할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기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오니스님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다. 근데 이걸 봐서 뭐가 달라질까 예측할 수 없다는데 뭔가가 조금 올라가는 게 있을 텐데 그럼 그게 뭐냐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들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한 단순하게 보든 여러 가지를 보든 이런 거를 보면은 실제로는 뭐가 어떤 지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본질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이런 느낌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엔 이런 것들은 다 봐야 되는 거 맞고 참고사항은 맞습니다. 그럼 본질로 돌아가야겠죠. 그럼 본질에서 뭘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얘 올라 떨어져가 아니에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 잡는 게 유리할까? 만약에 내가 할 줄 아는 매매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그 한 가지 하는 매매 거기에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야 이거 가지고 판단하겠죠. 내가 돌파 매매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거 시작하면 안 되겠죠. 종목이 이미 조건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걸러내질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다 한다. 저도 이제 다 하는데 그럼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 종목을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 이 매매는 초기에 포지션 많이 들어가면은 대응 자체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더라도 작게 들어갑니다. 작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어디서 박스가 만들어질지 어디서 지지가 될지 이런 것들을 매매하면서 느끼고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면 거기서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하고 그걸 토대로 계속 만들죠. 덧칠하고 스케치하고 지우고 덧칠하고 지운다는 건 손실 매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덧칠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상황적으로 유리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수익 실현도 하고 근데 유리해졌는데 내가 지금 끌고 가는 매매랑 결이 맞아서 이거 더 홀딩할 수 있겠다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겠다 하면 공격을 하는 거고 아니다 하면 포지션 정리를 하는 거고 이 행동에 집중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려면 뭘 해야겠다이지 이 종목 언제 올라갈까를 맞추려는 생각은 진짜 하나도 없다. 이게 차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정의 주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야. 그래서 오늘 저녁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어떤 요리를 해야 가족들을 다 환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맞춰보자. 그런 생각이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되지 않나요?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요리는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나 말고 우리 가족이 먹고 싶은 건 뭐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요리를 어떻게 잘할지를 좀 집중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모르면 뭐 그런 검색도 해봐가지고 요리 레시피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내가 만드는 요리가 최선일까 아닐까 이걸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사의 일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근데 생각을 했는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어. 예를 들면. 이것도 그려보고 뭐도 보고 차트도 보고 해봤는데 뭔가 다 어정쩡해. 그러면은 그거예요. 나 오늘 김치찌개 안 만들어야겠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나 이 매매 안 해야겠다. 그냥 그렇게 결론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필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그 관점이 생기려면은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인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사가 중요하다. 여기에 맞닿아 있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눈 감고도 아무 요리 다 잘할 수 있으면 그냥 선택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막 김치찌개 하려고 그러니까 막 김치도 막 잘라야 되고 나 손에 막 김치 만지는 것도 싫은데 이러면은 하기 싫겠죠. 그거는 이제 김치찌개가 좋은 요리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요리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생활 비유지만 너무 맞닿아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식을 고르고 소위 말하는 예측에서 벗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느낌을 잡으려면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조금 도움될 만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 정도거든요. 정말 하나의 매매 잘하는 사람들 말고 고수들 중에서도 올라운드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저 포함해가지고 이 종목 무조건 매매해야 되니까 반드시 매매해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도 수익 낼 수 있잖아.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결론적으로 수익은 내는데 중간에 손실 과정은 거치겠죠. 그런 것들을 이 잘하는 사람은 아니까, 훌륭한 요리사는 그 과정을 아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이거 손실 상황이 커 보이면은 거기서 시작을 안 하는 거고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고 반드시 이거 해야 돼가 아니면은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 상황이 더 유리하면 이왕이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재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비교 우위가 생기는 건데 초보자일수록 그냥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서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좀 더 방법적인 부분, 요리법 자체에 본능적으로 이런 거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근원지, 이 심리의 근원지를 쫓아가 보면요. 결국에는 나는 아직 훌륭한 요리사가 아니니까 근데 수익 내고 싶으니까 그 심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저는 정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그래 괜찮은 요리사가 되자. 최고의 요리사 안 돼도 됩니다. 그냥 괜찮은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은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쪽을 위해서 힘쓰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생각을 하죠. 자, 저희 오늘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시노팩스 이거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을 한번 다뤄봤고 저희 생각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또 이제 저희가 늘상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으로 온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잘 캐치하시고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장대 음봉에 대한 부분, 추세가 꺾이는 것인가 세력이 흔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많이 나눴으니까 차분히 들어보시면서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눴잖아요. 오늘 얘기해서. 근데 자세히 못 다뤘던 부분들은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로 같이 걸어놓고 있어요. 과거 저희가 찍어놨던 영상 중에서 같이 보면 좋은 것들을. 그리고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매매를 하고 싶은데 좀 혼자 하니까 어렵더라. 계속 손해만 보고 있다. 물리는 것만 늘어나고 있다. 혹은 잘하는 사람한테 좀 배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저희 투자클럽 한번 가입 안내 공지사항 보세요. 온라인 클럽이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니스티님 제자 돼서 계속 좋은 경험하고 배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같이 살펴보시고요. 더보기 누르면 나오거든요. 영상 설명란에 걸어 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